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자영업의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집담보대출, 카드론, 제3금융권 대출 등등 이제는 배달이 안하면 이자를 못 내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라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애초에 자영업의 시대라는 건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자영업이 뭐가 득세하고 잘나가는 시대는 없었어요. 뭐 특정 산업이 잘나가는 시대는 있었죠. 뭐 IT가 잘나갔다거나 뭐 자동차 산업이 잘나갔다거나 뭐 조선업이 잘 됐다거나 그런 거 있었죠. 근데 자영업이 뭔가 잘 나갔던 적은 저는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영업은 예나 지금이 힘들었습니다. 힘든데 난 왜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자영업을 해가지고 망한 사람은 제대로 많았단 말이에요. 살아남은 사람 얼마 안 됐거든요. 요즘에는 오랫동안 장사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계속 들어와. 근데 지금은 제 생각인데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뭘 해도. 뭐 카페 편의점 뿐만 아니라 그냥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든. 예. 근데 왜 자꾸 들어오는 걸까? 왜 자꾸 자영업 하지 말라고 해도 왜 하는 걸까? 일단 자영업이 쉽거든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쉬워요. 법적으로 쉽고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자영업이 가장 쉬운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가 많이 득세하잖아. 여기에 봐도 프랜차이즈, 저기에 봐도 프랜차이즈. 근데 요즘엔 프랜차이즈 한다고 해서 뭐 돈을 잘 번다거나 오래 살아남다거나 그런 게 없죠, 여러분. 오히려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더 손해를 많이 보지. 왜냐면 프랜차이즈는 창업비가 많이 드니까. 우리 사람들이 좀 이제는 아는 게 프랜차이즈로 해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망하면 더 세게 망한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 자영업 기본적으로 잘 될 확률보다 망할 확률이 제대로 높습니다. 근데 이 자영업으로 망하게 되면 인생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급격하게. 그리고 자영업 안 할 때 그냥 뭐 큰 돈 못 벌고 그냥 뭐 빚이 없고 이런 상황이지만 자영업 실패하게 되면 막대한 빚이 생깁니다. 가지고 있던 건 다 날라먹고. 정말로. 뭐 요즘에 저 말고도 뭐 자영업이 힘들다고 이렇게 자영업 하지 말라고 하는 채널들 엄청 많습니다. 최근에 좀 많아지긴 했죠. 일단 사람들이 뭐 안 사 먹어주면 답이 없잖아 이게. 사람들이 안 먹어주면. 지금 봐도 작년 대비 사람들이 뭔가 좀 배달을 안 시켜 먹는 느낌이에요. 배달도 많이 안 시켜 먹고 외식 같은 것도 많이 줄이고. 설령 외식을 해도 예전만큼 많이 주문하지 않아 이게. 외식을 하더라도 가격대가 나가는 것보다는 가성비가 저렴한 것을 많이 찾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외식 산업 같은 것도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무조건 외출한다고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야. 앞으로 도시락도 많이 사갈걸요 아마. 올해부터 도시락을 싸가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직장 다닌 회사 중에 그 식대비만 주고 회사에서 밥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곳은 이제 밥을 사 먹으면 워낙 밥값 비싸니까 이제 간단하게 싸우는 거죠. 뭐 그냥 이제 소세지 무침에다가 뭐 마늘장아찌 뭐 오이 소박이 정도만 있으면 먹을 수 있잖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반찬 타령 안 하면. 아, 지금 도시락 싸서 주문한 도시락이 더 나아. 도시락이 더 영양가가 있어요 여러분. 도시락이 훨씬 더 나아요. 밖에 파는 음식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 우리 집에서 여러분 이제 간단한 멸치볶음이나 뭐 김이나 뭐 계란 이 정도만 싸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 대신에 귀찮죠 이제 여러분. 보통 도시락 싸려고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뭐 습관되면 괜찮긴 하죠. 예. 이 도시락을 싸가는 데 많을수록 이제 앞으로 외식 산업 같은 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번창하기 힘들 겁니다. 뭐 이미 잘 되고 이렇게 좀 손님 많은 것은 괜찮겠지만 뭐 뒤늦게 뛰어드는 분들 많이 힘들 거예요 이게. 예. 야 텀블러에 국 담는다고요? 야 정성이 대단하네. 그래서 특히나 자영업을 크게 벌리신 분들 많이 힘들 거예요. 크게 벌리신 분들 좀 대규모로 이렇게 가게를 크게 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대출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게. 그 자영업자들의 절대 다수가 빚쟁입니다. 자영업할 때 이미 대출이 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자영업이 무조건 잘 돼야 돼.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안 되면 진짜 골로 가는 거야. 안 되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영업은 절대적으로 절대 다수가 폐업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할 거 없으면 자영업이나 하자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고, 특히 유튜버 같은 거 보면서 뭔가 자영업에 대한 희망을 갖는 분들도 별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만큼 있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영업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는 게 나아요. 차라리 놀면서 돈 적게 쓰는 게 낫습니다. 예. 정말로. 지금 뭐 자영업 해가지고 잘 안 되는 분들 혹시나 폐업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이제 자신들이 손해본 거를 많이 할지 걱정입니다. 걱정. 그래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니까 예. 괜히 뭐 투자하겠다 뭐 창업하겠다 그런 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에서.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도 끝나니 건물주도 끝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빈 상가들도 많이 보이고 월세 받을 사람도 없고. 건물주도 근데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좋은 지역의 건물주는 괜찮은데, 근데 요즘에 이제 뭐 건물 짓는다고 이제 다 건물주 소리 듣고 잘 되는 거 아니죠. 왜냐면 건물주도 빚쟁이입니다. 건물주도 빚쟁이에요. 돈이 많아서 상가 사가지고 건물주 되는 거 아니야. 그 연예인분들도 건물 살 때 대출 엄청 많이 끼고 삽니다. 100억짜리 건물 사면 한 70억 이상이 대출이야. 물론 자기 자금도 좀 되지만 다 대출이야, 여러분. 연예인도 그 건물 투자 뭐 잘 된 케이스도 있지만 건물 투자 잘못해가지고 아파트 날라고 한 케이스도 좀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언론 같은 데 보면 잘 된 케이스만 뭔가 나오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뭐 돈 많이 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연예인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이라는 게 무조건 투자한다고 무조건 가격 오르고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오르는 자리가 있고 안 오르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르는 자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상가건물 다 지었는데 그냥 그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그냥 다 지은 채로 그냥 두고 있는 건물 많이 있죠. 그냥 안에 다 지었는데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이제 아무도 없어요. 이게 아무도 안 들어왔어. 1층 2층 3층 그러다 보니까 막 현수막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상가 분양 모집 이렇게 걸어놓는 데 많이 있거든. 그런 곳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 같은 게 피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상가 건물 짓는다고 땅도 사고 그 작업자들 뭐 공사하는 분들 그것도 공짜 아니잖아요. 돈 들어갔을 테고. 그리고 이제 뭐 세금도 내고 인테리어 비용도 냈다면 근데 그게 뭐 돈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대출을 많이 꼈겠죠. 뭐 경기가 좋을 때는 여기 이제 건물 지으면 여기서 이제 권리금 보증금 받고 해가지고 내가 메꿀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안 되죠 이게. 그럼 그분들 대출금 있을 거 아니에요. 매달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갚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못 갚죠 이게. 이래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럼 이 건물을 팔려고 해도 안 사가죠. 왜냐 지금 시기에 뭐 사서 뭐 하려고 이게. 그래서 뭐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경매에 많이 올라오지만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거 뭐야 그 세종시 같은 데 상가 건물도 막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게 하나에 막 10억씩 하더라고. 아파트가 더 비싸. 난 그걸 왜 10억씩 10억 가까운데 분양받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하도 안 들어와서 못 버티잖아 이게. 못 버티니까 이제 그 법원 경매 올라왔는데 유찰이 엄청 많이 되는 거야. 5번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 낙찰을 받은 게 얼마인지 아세요? 2억이야 2억. 10억 가지고 내 했는데 그 8억 손해잖아. 설령 2억이 낙찰 받았도 2억 가지고 어떻게 남은 대출금 갚습니까? 그나마 이제 건물주 중에 있잖아요. 오랫동안 건물 가지고 있고 빚이 없는 분들 괜찮아요.
이 건물주도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노른자장이 건물 가지고 있고 뭐 자산도 있고 하신 분들은 얘기가 틀려. 그분들이야 뭐 팔든 안 팔든 별로 신경 안 써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지방이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이제 큰맘 먹고 대출 받고 지으신 분들, 그분들이 힘들겠죠. 그분들하고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가장 좀 낭패에 빠졌죠. 왜냐, 이제 꼬박꼬박 이제 원금이자 나갈 거예요. 세금도 나가겠죠, 이게. 이것도 부동산이니까 세금 나간다는 거죠. 근데 뭐 돈을 벌어야 나가지. 돈을 벌려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이 불균기에.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짓기만 한다고 사람들 들어오는 시대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겠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안전하게,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데 잊지 말고 그냥 잘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누가 뭐 투자하겠다는 말 믿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